똘똘한 또 한 주가 또 나오네요. 주관사가 어딘가요? 계좌를 빨리 터놔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IP 하는 기자들의 이지현, 권효중, 김소영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학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IPO만 전문적으로 파헤쳐온 우리 권효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내년 초에 상장을 준비하는 건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사상 처음으로 그 기업 가치 100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쥐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은 초대형급으로 계속 나왔었던 거기는 하죠. 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그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2차 전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기대도 당연히 높은 기업입니다. 만약 상장이 이루어지면은 현재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는 그 SKI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몸집이 큰 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면 이를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차 전지 업종과 그 관련 종목들의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지난 6월에 처음에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너럴모터스의 어떤 화재 사고에서 리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해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그래서 잠시 심사 과정이 멈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후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콜 비용을 합의를 하면서 과정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하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45영업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뭐 그 이후에 지연이 없다면 내년 1월 말경에는 아마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쟁사인 CATL이랑 비교를 해서 보통 가치를 많이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자체를 가치를 보시면은 적게는 6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 수준으로 추산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에 20%만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20조네요. 그쵸. 그럼 벌써 20조 원이고 10%를 하더라도 벌써 10조 원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역대 최대 IPO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연초 관심이 집중이 크게 될 만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주관사가 어딘가요? 계좌를 빨리 터놔야겠네요. 미리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크다 보니. 네. 주관사는 자막으로. 네. 내년 상반기 준비 중인 IPO 기업들이 또 많이 있던데요. 이름을 알만한. 그쵸. 이게 아직까지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보통 예비심사를 청구를 하고 한 두 달 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영업일 기준으로 통과가 되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많은 기업들이 정장을 맞았던 것처럼 금융당국과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정장을 거치면 얼마든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정이 확실하진 않지만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올해와 같은 역대급 IPO가 장이 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외에는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어요.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올해 9월에 예비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현대건설로 건설, 엔지니어링, 설비 이쪽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도 뭐 분양 물량이나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9월에 냈나요? 네, 9월에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근데 아직까지 이게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조도 문제가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연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내년에 상반기 중에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요. 진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은 보통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그래도 큰 기업의 경우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현대오일뱅크도 상장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가 그 지난달 10월에 그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상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일뱅크라고 하면 보통 그냥 정유소 그런 정유사업 그쪽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지만 어떤 뭐 수소에너지 같은 그런 신사업도 추진 중인 만큼 친환경이 중심의 국면에서 좀 기대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기름값이 유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관심이 가는데 또 수소까지 테마가 겹치니까 그쵸, 네. 또 관심이 더 쏠리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정유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석유 업황에 많이 영향을 쉽게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유업이라는 게 뭐 지금이야 기름값이 되게 높고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지만은 또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변동성이 크다 이런 이미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아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수소 이런 걸 추진을 한 것이 친환경 국면에서는 역시
가장 큰 테마가 아닐까. 그러네요. 네. 아, 똘똘한 또 한 주가 또 나오네요. 네, 또 하고 또 교보생명도 이달 중에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다시 어떤 국제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제금리도 그렇고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런 국면이 많이 제기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주에게는 금리가 오르는 게 사실은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 교보생명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어떤 상장을 통해서 일단은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금융지주사라는 좀 전환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되게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큰 그림의 포석으로서 좀 관심을 둘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생명도 상장할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모으기도 했던 그 거예요. 역대급 IPO 중에 네. 하나였기 때문에 또 교보생명도 또 관심이 많이 몰리겠네요. 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19를 계기로 저에게 조금 더 익숙해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올해 상장을 했었고 내년에는 이렇게 그 신세계 쓱닷컴 아, 쓱닷컴도 네, 맞아 하고 나오죠. 마켓컬리 하고 오아시스 마켓. 이 마켓컬리랑 오아시스 마켓은 그 식품 신선 네. 배송하는 새벽 배송 네, 그런 이커머스 기업들이 다 상장의 준비를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내년에도 그런 거 빨리 진행을 한다면은 내년 중에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하면서 미국 상장을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결국 국내에서 상장하네요. 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게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한국거래소 카인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해 놓은 입장을 알 수 있는데 또 의료기기 업체인 원텍, 또 뭐 바이오 기업인 에이프릴 바이오나 썬바이오,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얘들도 정상적으로 빨리 청구가 확인이 되고 그게 승인이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바이오 기업들이 또 대거 대거, 준비를 하고 네. 있네요. 저희가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10대 증권사한테 내년 IPO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설문했더니 그동안 IPO를 많이 공모주를 많이 했었던 주관사 역할을 많이 했던 JYP들은, 네. 거기서는 이제 미래에셋이나 NH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런 붐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또 이런 IPO 붐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붐을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전망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